공원이 되었으므로 제434회 국회 임시회 폐회 중 제12차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우리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는 3월 20일 1차 회의에서 계획서를 채택하고 3차례의 기간보고와 4차례 청문회, 2차례 현장 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총회의 시간은 5,720분, 95시간 20분이었고 증인 219명, 참고인 36명이 출석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쌍방울 대북송금, 대장동 위례 신도시, 김용천 연구원 부원장, 서해 공무원 피격, 통계 조작, 윤석열 명예훼손, 허위보도 의혹 사건 등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에 의해 자행된 조작 수사, 조작 기소의 전모를 규명하고 책임 소재를 밝히는 데 최선을 다해왔습니다. 위원장으로서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국정조사가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임해주신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우리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의 활동 내용을 정리한 결과 보고서를 채택하고 위증, 불출석 등을 한 증인들에 대한 고발의 건을 심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김영동 간사 등 증인 고발의 건을 의사일정에 추가해달라는 서면 동의가 제출되어 이를 의사일정 제3항으로 추가할지에 대해서 심사 또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결과보고서 채택 제1항, 증인 고발의 건 제2항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활동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의사일정 제2항, 증인 고발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활동 결과보고서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위원회 활동 경과를 정리하고 3차례 기관보고에서 법무부, 검찰청, 국가정보원, 감사원 등 대상기관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 내용, 2차례 현장조사에서 주요 질의, 답변 내용, 4차례 청문회에서 출석한 증인 및 참고인에 대한 주요 질의, 답변 내용 등을 수록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국정조사 결과 부분에 우리 위원회가 중점적으로 다뤘던 7개 사건별 경위 및 진상규명 내용을 정리하였고 제도 개선 등 시정 요구사항 및 대책을 담았습니다. 결과 보고서는 사전에 양 간사실을 통해 의원님들께 전달드렸습니다. 전체 위원님들께도 송부드렸습니다. 결과 보고서가 1000페이지 이상인 관계로 전체 내용은 노트북에 게재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증인 고발의 건은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부터 제15조까지 규정에 따라 우리 위원회의 적법한 출석 요구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은 증인, 동행 명령을 거부한 증인,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증인, 위증을 한 증인 등을 고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고발 명단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자료는 어디다 보내드렸죠? 어디로 보내줬어요? 자료는 간사실로 보내드렸고 간사실에서 각 의원실로 보내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보내지 않았다면 간사실에서 혹시 안 보내셨습니까? 간사실은 받았습니까?
간사실은 언제 보냈습니까? 네. 네. 자, 간사실로는 잠깐만요. 시끄러워요. 좀 조용히 있어 봐요. 신동욱 의원. 자, 네, 그러니까 간사실에 받았습니까? 어제 저녁 때 다 보내드린 걸로 확인되었는데, 자, 똑같이 그러면 한 번 더 확인해 주시고, 간사실 받았습니까? 간사실 받았습니까? 네. 간사실 받았죠? 네. 예, 간사실 받았습니까? 저희가 받은 게 최종 확정분이 오늘 12시 메일가 왔습니다. 신동욱 의원. 뭐라고요? 여러분, 정말 무례하기 짝이 없네요. 아니, 자, 여러분, 간사실로 어제 보내드렸고요. 아니, 간사실로 보내드렸고, 간사실에서 의견을 보내온 건가 보죠? 이야기해보세요. 네. 그러니까 어제 어제는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초안도 12시 10분이니까 오늘 12시 오늘 12시 10분경에 받았어요. 내가 그랬지. 아니, 최종 확정은 주고받는 거니까 여러분이 의견을 넣어서 최종 확정이 될 거 아니야. 최종이 돼야 되는 걸 보는 거지. 초안 어떻게 이게 원본도 아닌데. 아니, 어제 밤에 온 건 초안이 초안이 아니라 어떻게 최종본입니까? 행정실에서 출연해가지고 올려놔요 빨리. 이거 뭐 하는 거예요 지금? 보내줬으면 여러분이 출력해서 보면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이 출력해서 보면 될 거 아니에요? 별 시비를 다 거네. 예. 여기 좀 열어보세요. 여러분, 지금 국초특위 파일에 올라가 있으니까 네. 자, 보좌진 여러분, 의원님 컴퓨터에 저기 결과 보고서를 좀 띄워드리세요. 보좌진 여러분, 의원님 컴퓨터에 좀 띄워드리세요. 그리고 우리 수석 오늘 토론에서 또 반영하는 거죠? 응. 자, 여러분, 어제 보여드렸고요. 아니, 그리고 난 다음에 요걸 토론하고 나서 또 다시 반영하는 거예요. 보좌관한테 물어보시라고. 보좌관이 아니라 12시 48분에 왔대잖아요. 보좌관한테 물어보시라고. 1시간 전에 보내면 되냐고요. 어제 보내드렸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 간사실에서 안 보낸 거예요. 48분에 왔다니까. 자, 간사실에다. 아니, 이번에 우리가 수도 없이, 아니, 잠깐만요. 수도 없이 국정조사위원회를 하고 법사위를 하는데 오늘처럼 이렇게 때를 쓰다니 이해하기가 참 어려워요. 그리고 간사실로 보내드렸는데, 자, 간사실로 보내드렸는데 간사실에서 아마 보내드렸을 거예요. 그리고 오늘은 보고서를 놓고 토론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보고서를 놓고 토론하시고 그리고 나서 또 반영하는 것으로 이렇게 할게요. 자, 자료는, 자, 여러분, 국민 여러분 다 보시고요. 자료는 컴퓨터에 맨 위에 노란 거 클릭해 보세요. 자, 컴퓨터 맨 위에 노란 거 클릭해 보세요. 아니, 이 프린트가 저희 책상 위에, 아니, 예, 저기 가서 열어보세요. 저희 확정된 최종본이 12시 48분에 왔잖아요. 오늘 어제 왔을 거 아니에요? 어제 그게 어떻게 최종본입니까? 어제는 왔어요, 안 왔어요? 그거 초안이네, 초안. 보좌관 어제 왔어요, 안 왔어요? 48분에 왔다 돼 있잖아요. 어제 왔어요, 안 왔어요? 48분 돼 있잖아요. 아,
들어가세요. 들어가세요. 그냥 경식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들어가세요. 자료가 48분에 맞지 않습니까? 들어가세요. 지금 프린트해서 알아두세요. 아니 회의 자료가 없이 어떻게 회의를 합니까? 그 전에 프린트를 자, 어제 몇 시에 보냈는지 체크해 주시고요. 오늘 최종본은 몇 시에 보냈는지 체크해 주세요. 자, 자, 정리합니다. 어제, 거기 김영동 의원 보좌진 어제 우선 받았죠? 그러니까 어제 우선 받았고, 최종본이라고 하는 걸 오늘 받았다 이 얘기죠? 어제 받았죠? 확인해 본다고? 어제 받은 걸 확인해 보셔야 돼요? 그럼 어제 받았는지 마저 확인해 보세요, 보좌진이. 자, 저기 우선 컴퓨터에 메뉴에 있는 노란 거 왼쪽에 있는 거 클릭하세요. 자, 박성준 의원님. 자, 박성준 의원님 잠깐 앉으시고요. 자,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하니까 자, 공의로 안 보낸 지 얼마나 됩니까? 언제부터? 자, 이렇게 하겠습니다. 양당 간사님께서 잠시 이야기하실 기회를 드릴게요. 우선 잠깐만요. 우선 내용은 신동욱 의원 말 조심하시고요. 여러분 지금 토론할 시간이에요. 이 안건들에 대해 의견 있으십니까? 지금이 토론할 시간이에요. 여러분, 이 안건을 상정하는 안건이에요. 자, 여러분, 요 의사 일정을 보면 보고서 채택과 증인 고발의 건을 상정하는 안건이에요. 상정을 하고 나면 이에 대해서 토론이 있으십니까? 그럴 때 토론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리고 난 다음에 또 의견이 있으면 다시 이야기하면 되는 거고, 지금은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지금은 보고서 채택의 건, 그 다음에 위증 고발 등의 건 관련해서 안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안건 상정에 대해서 토론하시겠습니까? 라고 지금 토론하실 시간이에요. 이때 여러분이 손을 들고 토론하시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더 이야기하고 싶은 게 있으면 다시 이야기를 하는데, 중요한 건 이제 자료가 1000페이지예요. 1000페이지이기 때문에,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 자료는 어제 다 보내드렸고요. 각 간사들을 통해서 보내드렸어요. 그래서 그걸 보시고 의견을 주시면 최종안을 또 보내드리는 거예요. 그런 거거든요. 어제 보내드리면 그걸 보시고 최종안을 의견을 주시면 그 최종안을 또 보내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니까 또다시 이야기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이거 디지털로 하기 시작한 지는 오래되었습니다. 국회에서 이만큼씩 자료를 쌓아두던 때가 있었는데, 그 이만큼씩 자료를 쌓아두던 때를 이제 정리하고 종이와 친환경 문제로 디지털로 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예, 그렇게 이야기하고요. 자, 그러면 그 전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니까 김영동 의원 3분, 우리 박성준 의원 3분 드리고, 그거는 진행 과정 속에 이야기로 드리고, 그 다음에 이 안건에 대한 토론으로 들어가도록 할게요.
예, 자, 반말하지 마시고, 자, 각 방으로 보냈으니 각 보좌진들이 이걸 프린트 좀 하세요. 자, 보좌진들이 그걸 프린트해서 드리세요. 김영동 간사 이야기하세요. 아니, 그동안 일을 그렇게 해왔잖아요. 그동안 그렇게 일을 해왔잖아요. 자, 이야기하세요. 아, 정말 난장판이다. 정말 난장판. 정말 난장판이야. 아니. 자, 이것을 이것인데 책 2번밖에 안 돼. 다시 해보세요. 여태까지 의정활동 정말 엉망으로 쳤다는 얘기네요. 뭐 대법원에서 뭐 기록도 안 보고 판결한다고 그걸 찾다가 이거 기록해야 될 거 아니에요? 원래 드렸는데 안 보고 왔잖아요. 아, 봤어요. 다 봤다면서. 지금 봐야 지금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자, 그러면 김영동 간사님, 예, 발언하세요. 의사진행 발언이요. 네, 예, 네, 우선 간사님 이야기하세요. 왜 이렇게 회의를 끝까지 어렵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모든 회의에는 회의 자료가 있는 거고요. 정말 그 규정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위원장께서 그러면 애초에 이렇게 하다가 가이드 하신 것도 없어요. 저희가 원하는 건 하나밖에 없습니다. 1000페이지, 지난번에 제 기억으로 대정동 판결문이 500페이지가 넘었어요. 2권밖에 안 됩니다. 우리가 국회 활동할 때 국정조감사든 청문회든 공청회든 자료 없이 이걸로 가름한 적은 없습니다. 기억이 있습니까? 만약에 그 규정이 있다 그러면 저한테 말씀을 주시고, 또 하나 말씀드릴 것 같으면 어제 해람한 건 이른바 초안입니다. 왜 우리가 출력물을 원하느냐 하면은 우리가 봤던 초안, 최종 확정된 또 파일로 보내준 12시 48분, 12시 48분, 이것도 제가 파일로 받았기 때문에 책상 위에 올라와 있을 회의 자료하고 같을지 의문입니다. 제가 여기 오탈자를 하나 찾아놓은 게 있어요. 읽었기 때문에. 보셨네. 응. 이거는 뒤에 하도 많아서 결과물 100페이지 읽은 겁니다. 위원장님, 회의를 어렵게 하지 말고 저희 국민의힘 위원들은 회의 자료를 정상적으로 제공해달라는 그거밖에 없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지금 두 번째 증인 고발할 거는 잘 준비해 왔네요. 이렇게 올렸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까지 국조할 때 화면으로 가름하거나 그런 적이 있습니까? 제 기억에는 없습니다. 만약에 국회법이나 규정에 어제 해람하라고 준 초안이 이른바 회의자로서 효력이 있다라는 근거가 있으면은 제가 수긍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정상적으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자료 없이 회의한 예가 국회에 있는지 저는 규정이 없다고 보고, 지금이라도 1000페이지가 아니고 10,000페이지라도 특히 이번 국정조사의 역사적 의미를 생각해서라도 반드시 프린트해 주셔야지. 이게 뭔 얘기입니까, 이게? 차표 없이 어디 기차 탔습니까? 주세요. 그리고 정본으로 온 건도 12시 48분 확인하셨지 않습니까? 우리가 왜 이걸로 안 하냐 하면은 프린트 아웃해서 봐야 이거 하고 오차가 있는지도 확인이 되는 거죠. 이거 프린트 아웃 해가지고 왔는 게 그게 회의자라고 하는 국회법의 규정이 있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왜 그러세요? 더 잘하시면서. 지금이라도 프린트 아웃 해주세요. 아, 판사님, 그게 말이 됩니까? 이 말에 대한 답변을 그거는 코스라도 종이 없는 모르잖아요, 지금. 종이 없는 국회에 대한 거. 모르잖아요. 예, 제 발언 시간입니다. 제 발언 시간. 내가 모르는 거 아니에요, 지금 날짜를. 위원장님, 그런 규정도 없지 않습니까? 언제 했어요, 그러니까. 가름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걸 말이라고 합니까? 해봐요. 해보시라고. 자, 이 초안이 어떻게 자료로 가름이 됩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제가요, 48분. 아니 그러니까 자 이제 이야기 끝나셨죠? 예, 다음은 박성준 의원님 질의해 주세요. 네. 질의할게요. 시끄러워요 좀. 예.
답변하시고. 이걸 왜 못 봐, 여기서 있는 걸. 저도 좀 발언 좀 할게요. 저도 좀 발언 네, 좀 할게요. 네. 아니, 김영동 간사님, 제가 저 발언할 때 좀 가만히 말씀하실 때 제가 아무 말 안 했지 않습니까? 네. 일단은 좀 팩트 체크를 좀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어제 행정실에서 결과 보고서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사기소 의혹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 결과 보고서를 밤 9시 13분에 보냈습니다. 그러면서 목차 구성, 그다음에 보고자료 모두 수록, 그다음에 답변 요지 수록, 결론에서는 사건별로 경위 및 진상규명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제도 개선 등 시정 요구 사항은 작성 중으로 내일 오전에 보완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해서 왔습니다. 그리고 저희 의원실에는 차기군과 손소위원까지 좀 공유해달라는 얘기를 해서 전체 의견을 듣는 과정을 어제 밤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제가 역으로 좀 질의를 할게요. 밤 9시에 문서 우리 존경하는 김영동 의원님이 의원실로 다 보냈는지 한번 확인해 주시고, 그렇게 보냈다고 하면 의원님들 오늘 제가 보니까 한 번도 안 보고 들어오셨어. 안 보고 들어오셔서, 예? 예, 안 보고 들어오셔서 지금 그 얘기를 해서 지금 그런 얘기를 좀 하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오늘 잘 들어보세요. 아니, 제가 얘기하는 거 들어보세요, 좀. 예? 좀 듣고 있어, 박기태 의원! 어디서? 그래서 최종 보고서 형태로 와서 보완이 돼서 이렇게 의원들에게 다 배분이 또 된 겁니다. 그래서 보면은 본회의 안건에서 우리가 보면 전자문서로 다 되잖아요. 그래서 상임위원회는 본회의를 따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각 상임위원회에서도 전자문서 파일로 보내서 회람을 하는 거예요. 이런 간단 문서 같은 경우는 이렇게 보내지만 오늘 결과보고서 같은 경우는 1018페이지입니다. 1018페이지이기 때문에 어젯밤에 보내서 회람하고 그 내용에 대해서 수정 의견이 있으면 받아들이고 최종 보고서 다시 보내고 그 가운데서 오늘 국정조사 특위에서 이 안건에 대한 결과를 토론할 것인지에 대한 것을 진행하는 것이 이번 오늘 결과보고서 채택의 안건이 되는 겁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지금 제대로 보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문서 파일을 출력하지 않았다라는 안건도 아니죠. 출력하지 않았다라는 걸 가지고 지금 국정조사 특위 마지막 결과보고서 채택의 시간을 이렇게 흔들고 있다는 것이 안타까울 뿐이에요. 제대로 보고 와서 때를 쓰더라도 제대로 때를 쓰기 바랍니다. 예? 이거를 보세요. 지금 뭐 눈도 어두워요? 왜 이렇게 문서 파일로 보시면 되잖아. 잘 보이는데 오히려 더. 아니 본회의 안건 다 전자로 하잖아요. 전자 없다면서요.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예, 자, 양쪽에서 우선 안건 토론 들어가셔서 여러분 이야기 좀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법사위 하면서도 사실은 타상임위에서 법안이 다 옵니다. 그거 우리가 다 프린트는 못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전자문서화 한 지는 꽤 되었고요. 요 보도자료로 22대 국회 이전부터 전자문서화했고 여러분도 그건 알고 계세요. 그런데 이제 이게 많아서 저도 어제 이게 왔다는 걸 들으면서 많아서 이걸 어떻게 보나라고 해서 컴퓨터로 저도 봤어요. 저희 지역 사무실에서 컴퓨터로 쭉 보고 그런 다음에 제가 이 결과보고서 정도는 프린트를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저도 결과보고서 정도는 제가 프린트를 했습니다. 아마 의원님들도 비슷하실 거예요. 이게 너무 많아서 프린트해서 줘라고 했겠지만 많으니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그리고 또 컴퓨터 앞에 앉아 있을 경우에는 좀 보게 되지만 또 그렇다고 핸드폰으로 보기도 어렵긴 할 겁니다. 그래서 말씀은 이해하고요. 그렇지만 이제 이 행정실도 일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이걸 다 프린트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말씀처럼 그리고 어제 보낸 건 뒤에 제도 개선안이라든지 이런 게 안 들어있는 초안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이제 의원님들께 보내드리고 의원님들이 또 좀 더 이야기할 게 있으면 와서 보완되겠죠.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우리 국회의 여야는 정치적이지만 행정실과 국회는 중립적인
공간입니다. 이분들이 김영동 의원과는 또 다르지만 법사위 일에 수없이 많은 타입법들을 하고, 그리고 또 수시로 어제도 법안 소위도 하고 정개특위도 하면서 이걸 만들기 위해, 그리고 이 앞부분은 그동안 했던 나온 질의의 속기를 쭉 정리한 것으로 저는 조금 더 파악하고 있는데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분들에게 이걸 또 다 복사하라고 하는 것도 맞지도 않을 뿐더러, 그래서 양해 부탁드리고 지금 보시면서 또 안건 내놓으시면서 그 사이에 좀 더 이야기할 게 있는지, 이 의원님들도 보지만 보좌진들이 보지 않습니까? 보시고 의견 줄 게 있으면 그렇게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끼리는 부딪힐 수 있지만 행정실이나 이곳이 할 수 있는 영역에 힘이 있고요. 그리고 조금 전에 우리 누굽니까? 서면 동의서 이렇게 또 내신 것도 다 필요한 거는 다 행정실에서 프린트해서 주셨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국민의힘에서 서면 동의서 내신 거는 다 프린트해서 다 나눠드렸죠? 다 깔아드리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쪽에서 안 내서 깔아드린 거니까 보시고 그렇게 하시면 좋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꼭 결과 보고서를 하나, 둘 정도는 지금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프린트라도 좀, 네, 몇 건? 아, 그래요? 그러니까 요거 결과 부분만 앞뒤로. 잘했어요. 자, 송석준 의원, 누가 얼렁뚱땅입니까? 그런 식으로 얘기하지 말고 다 보내드렸잖아요. 그리고 송석준 의원도 마찬가지로, 아니 그래서 이거는 자, 김영동 의원이 간사니까 알 거예요. 요 결과 보고서 정도는 오늘 프린트해서 나눠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하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간사가 그 정도의 묘미는 발휘해야 되잖아요. 아니 그게 아니고, 아니 그거는 간사를 안 해보셨나? 예. 잠깐만요. 간사실에 보내는 거 그 방으로 보내라. 네. 아니 그러면 우리가 그러면 신동욱 의원, 우리가 4월 30일로 결과 보고서 채택을 4월 30일로 잡지 않았어야 됐겠죠. 그렇죠? 이제 그런 거는, 그런데 4월 30일로 잡았으니 여러분이 그 사이에 진행해 나가셔야 되는 것이었고요. 이 수많은 일들 계속 숨가쁘게 달려올 때 각 국회의원실이 역할 분담도 하고 나눠서 보기도 하고 그랬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자료도 온 자료를 여러분이 또한 외부로 받으셨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이렇게 이해하시고, 지금 그 사이에 결과는 앞뒤로 해서 프린트 했다고 하니까요. 여러분 요거는 나눠드리는 걸로 하면 되겠죠? 예, 행정실에서 만들었다고 하니까. 어떤 부분에서요? 결과 보고서요? 그 내용은 합의가 이루어지겠습니까? 라고 하는 거에 대한 거예요. 그건 안 줬어요? 신동욱 의원 어제 안 줬어요? 왜 못 받아요? 그러니까 다 보냈는데. 자, 거짓말은 이제 그만하고 어제 다 보냈어요. 예. 네. 자, 이렇게 하시죠. 이제 네. 자, 이 안건들에 대해 오늘 안건을 상정했고요. 이 안건들에 대해 의견 있으신 분 계십니까? 토론은 3분으로 하고자 합니다. 예. 손 들어 주십시오. 그러면 국민의힘에서 토론. 예. 아니 여러분 판에 따라서 다릅니다. 여러분이 손을 드시면 손 드신 의원님 먼저 시켜드리겠도록. 예? 이 안건, 이건 안건 상정입니다. 이 안건 상정이고, 그리고 나면
여기서 충분히 토론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의결로 들어갑니다. 안건도 의결로 바로 들어가게 됩니다. 상정된 바로 의결이 들어가니까 충분히 지금 시간에 토론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안건에 대해서 토론하실 분 손 들어 주십시오. 예, 예, 체크해 주시고요. 예. 우선은 손 드신 분, 그러니까 간사님들께서 상의해 주세요. 예, 다 하겠다고 판단하시면 같이 다 하시고, 예, 그렇지 않으면, 그러면 국민의힘은 다 하겠다고 손을 드셨어요. 이상희 의원님만 빼고. 아, 다 들었습니까? 그러면 더불어민주당과 비교섭단체도 다 한다면 다 하자라고 하셨으니까 순서 만들어 주시고요. 예. 네. 지난번 다음으로 가시면 돼요. 네네. 그리고 토론하는 중간중간 여러분이 자료를 또 보시고요. 어제 보내드린 자료인데 이 자료가 직전에 온 이유는 우리 뒷받침하시는 행정실에서도 몇 날 며칠 전부터 공동 작업을 했습니다. 진행돼 나오는 것을 계속 체크하고 제가 좀 들어봤더니 모두 다 밤을 새워가면서 했습니다. 여러분 아시지만 여기서 우리가 12시에 넘어 끝나면 우리 행정실에서는 또 새벽 3시, 4시까지 하고요. 다음날 또 법사위 합니다. 그러면서 해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니 이쪽도 다 거의 정신없이 해온 나절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러다 보니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이건 그냥 그런 것도 없고요. 여러분 그래서 뻔히 아시는 분들이 그러시면 됩니까? 뻔히 아시는 분들이 우선은 화면에 다 있고요. 1번 네, 이용우 의원. 네, 그러면 원래 했던 순서대로를 아직 저희가 못 잡았기 때문에요. 지난번 순서에 따라서 하면 이용우 의원이 제일 먼저 토론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이용우 의원 토론 3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인천 서구 이용우 의원입니다. 이번 국정조사에서 7대 사건을 중심으로 저희가 살펴봤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과 관련된 몇 가지 주요한 사항들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가장 핵심적으로는 이번 국정조사를 진행하면서 결국 윤석열을 정점으로 하는 검찰 집단이 대한민국의 권력기관을 장악해서 윤석열의 명령 하에서 일사불란하게 움직인 이재명 전 정권 죽이기의 일환이었다라고 하는 성격을 명확하게 좀 확인했다라는 말씀 드리는데요. 그 대표적이고 상징적인 내용이 바로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관련된 윤석열 대통령실 보고자료가 그 내용을 통해서 이러한 부분들이 가장 상징적으로 극명하게 확인이 되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쌍방울 대북 송금과 관련해서 국정원의 정보들이 검찰 주장에 정면으로 반하는 내용들은 철저하게 은폐되고 주요 자료들이 묻어지는 이런 검찰의 행태들도 확인되었고요. 또 마찬가지로 쌍방울 봐주기의 일환으로 쌍방울의 주가 조작 유죄 혐의와 관련된 금감원의 방대한 자료들이 검찰에 의해서 묻혔다라고 하는 것들도 확인되었습니다. 진실이라고 하는 것은 양면을 다 종합적으로 확인한 후에 결론이 날 수 있는 부분들인데 철저하게 편향적인 자료와 진술들을 만들어내고 기획한 그 결과 하에서 사건들의 진상이 뒤틀리고 결국은 진실이 왜곡되는 조작 수사와 조작 기소라고 하는 의혹의 사건들이 더 이상 의혹이 아닌 그런 결과들로 규결되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대장동 위례 김용 관련 사건과 관련해서는 가장 주목했던 부분들이 왜 대장동 소위 일기 수사팀이 갑자기 윤석열 정권이 출범하면서 수사팀이 교체되었을까
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 위원들께서 이 부분들을 집중적으로 추궁을 했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소위 윤석열 사단이 일기 수사팀에 더 이상 이재명 측의 혐의를 발견하기 어려웠던 그 사정들을 인지하고 더 이상 안 되겠다, 수사팀 교체에 나서야겠다라고 하는 결론 하에서 수사팀 교체에 나서고 결과적으로는 없던 죄도 만들어내는 그런 상황까지 나아갔다라는 것들이 드러났습니다. 배를 가른다라는 표현이라든지 우리의 목표는 하나다라든지 2박 3일 구치감 입감이라는 전대미문의 비인간적인, 비인권적인 이런 강압 수사들도 다 드러났습니다. 심지어 스스로들 인정하기를 내일까지 드러났습니다. 마지막으로 서해 피격, 통계 조작, 윤석열 명예훼손 언론 조작 사건들도 이와 같은 내용들이 상이 되었습니다. 이번 국정조사에서 드러난 이 부분들은 더 이상 이러한 일들이 재발되지 않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단죄가 필요하다, 재발 방지 수칙 마련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위원장님께 하나 요청드리겠습니다. 네. 아까 논의 과정 중에 김영송 간사가 저에게 새끼라는 발언을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아, 진짜? 확인해 주시고요. 직접 간사한테 확인해 주시고 그 발언 여하를 녹음기를 포함한 속기록을 통해서 분명하게 확인해 주시기 김영동 의원 그런 발언 했습니까? 그런 발언 했습니까? 네? 네. 손소리 의원 들으셨습니까? 네. 그러면 김영동 의원 사과하세요. 그 발언 했어요, 안 했어요? 했으면 사과하시고. 안 했어요? 그럼 뭐라고 이야기를 했길래 그렇게 들렸을까요? 이 씨? 이 씨도 안 하는 게 좋죠. 나이도 어린 사람이 야 용우야 이런 발언들을 했던 누가 더 어려? 반드시 이 국정특위 명의로 윤리특위에 제소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윤리특위 명의로 의견 할 겁니다. 속기록 잘 속기해 주시고요. 곽규택 의원 그만해요. 그만해. 서로 말을 가려서 해야 돼요. 그만하세요 다. 자, 그만하세요 여러분. 자, 다음입니다. 김영동 의원은 욕설을 했으면 그 부분은 아니라고 없습니까? 안 했습니까? 그러면 만약에 그 발언이 있었다면 사과하시고요. 예, 그 발언이 없었다면 없었던 대로 가지만 그게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없었다고 하신다면 이 부분은 확인마저 돼야 된다라고 하고,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김영동 의원도 제명안까지 내라고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예, 저희들 마저 네, 예, 그런 욕설은 해서는 안 됩니다. 자, 다음 윤상현 의원 질의해 주세요. 아니, 토론해 주세요. 여러분 이제 그만하세요. 예, 저도 그만해. 이게 이 초안을 그만해요. 했습니다만은 그만해. 회장님, 네, 윤상현 의원 한번 우리가 이 토론해 주세요. 결과 보고서를 한번 보고 다음 기회에 한번 토론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만은 예. 하여튼간에 네네. 이 결과 보고서 초안을 네. 보고 다음에 한번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갖고 있는데요. 네. 만약에 오늘 의결하신다고 하면은 저는 좀 전에 그 의중 고발 명단을 봤습니다. 그걸 보니까 야 정말로 이게 결과 보고서를 안 봐도 되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의정 처벌이라는 게 중대 범죄입니다.
징역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형이거든요. 그런데 박상용 검사부터, 박상용 검사는 국회 증인 감정법 위반 혐의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원래 박상용 검사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형사소추나 공소제기에 염려가 있으면 증언 거부할 수 있는데 이것도 증언 감정법 위반으로 넣고, 방용철 증인 같은 경우에 리오남을 분명히 봤다라고 그랬고, 그런데 이게 위증이라고 합니다. 오히려 위증 고발할 대상은 이종석 국정원장이다. 김성태 증인도 3심 친구로서 방용철 믿는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김성태 증인이 법정 진술을 믿는다. 그거하고 똑같다. 그러면은 법정 진술을 보면은 리오남 만났다는 게 진실이거든요. 그래서 이종석 원장을 오히려 의중 고발을 해야 된다. 또 한번 보십시오. 김성태, 박상웅 증인이 연술 파티가 없었다고 명백히 증언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왜 의증이 됩니까? 교도관들도 술을 못 봤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진짜 의증으로 고발할 대상은 위원장님 이완영 증인입니다. 최대 의증 범위거든요. 그런데 이건 빠졌습니다. 그러면 이게 결국 뭡니까? 우리가 원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죠. 민주당이 원하고자 하는 것은 결과 보고서 채택이 아니라 결론입니다. 결론이 이미 나와 있죠. 그 결론은 윤석열 검찰을 정치검찰로 규정 짓고 7가지 사건에 대해서 조작 기수로 조작을 하고 그에 맞춰서 이재명과 민당 인사들에 대해서 제지우기 특검법을 만들어서 결국 공소시효를 하겠다. 애당초 이 국정조사는 잘못된 거다. 국회에서 증언 감정에 대한 법률 위반, 8조 위반이죠. 국회법 위반했, 또 국회가 법정 노릇을 했습니다. 결국 이것은 뭡니까? 이것도 헌법 위반입니다. 파행에 파행을 겪는데 결국 우리 스스로 국회법 헌법을 무너뜨리는 자유공화정을 무너뜨린다. 그래서 지금 민주당에서 다시 공소 취소를 위한 특검법을 하겠다고 합니다. 국민이 모릅니까? 진상조사가 국정조사의 목적이 아니고 특검법으로 가기 위한 예비 절차다.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과 그 측근 인사들에 대해서 공소시효를 하겠다. 국민을 바보로 아는 이게 결과보고서다. 그래서 이런 우리가 제지우기 방탄공장의 국회가 돼서는 안 된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주희 의원님. 지금 윤상현 의원께서 공소 취하를 하려고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공소 취하 또는 공소 취소는 국회가 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 의원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런 말씀은 이제 하지 말아 주셨으면 하고요. 자, 지금 아까 이제 이영우 의원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이번 국정조사를 통해서 우리 국가 공권력이 정치적인 목적을 위해서 지난 그 윤석열 정권 시절에 어떻게 사유화되고 남용되었는지가 정말 낱낱이 드러났습니다. 제가 질의 시간에도 그때 정리를 좀 해드렸었는데요. 이번에 드러난 바에 따르면 7대 사건의 구조가 상당히 유사한 패턴을 보입니다. 먼저 증거를 위조하거나 은폐하는 것들이 그 사건마다 다 들어있고요. 또 진술을 위조된 내지는 허위로 적시된 증거들을 통해서 진술을 왜곡하게 유도하는 이런 진술의 오염과 거래 과정도 또 다 들어있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정말 어떻게 보면 헌법상의 기본권으로서 보장되어야 할 적법 절차 원칙상의 모든 권리들도 보장되지 않거나 심지어는 아주 심각한 인권 침해의 사안들이 곳곳에서 또 발견이 되었습니다. 이 모든 사실들은 이번 한 달 동안 우리 국정조사 과정에서 생생하게 우리 국민들이 다 목도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국회가 이 국정조사를 마무리하는 마당에 그 과정에서 허위의 증언을 하거나 심지어는 선서의 의무가 있음에도 증언을 거부하면서 선서를 하지 않거나 그러면서 우리 국회의 어떤 권능을 무시하는 태도를 보인 사람들, 그리고 이 자리에 와서까지 사과 한마디 없이 우리 피해자들의 그 고통에 아랑곳 없이 계속적으로 위증을 하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반드시 처벌할 수 있는 그 근거를 이번 결의를 통해서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휘 의원님. 예, 제가 국정조사에 참여를 해서 참 기간 내내 많이 답답했습니다. 물론 오늘 국정 결과 보고서를 가지고
사실상 스태프진들하고 충분한 논의를 해야 되고 여기에 대한 문제점을 바로 지적을 해야 되는 그런 시간적 여유가 필요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시간적 여유를 전혀 가지지 못하는 데서 참 자괴감까지 느끼기도 합니다. 대한민국 헌법 1조가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공화국이다.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주권도 국민에게 있다라고 명시가 됐는데 뭐 헌법 개정을 한다 그러시니까 차제에 모든 권력은 민주당으로 나온다라고 아마 개정하시기 맞을 것 같습니다. 이 국정조사가 누구를 위한 국정조사이고 무엇 때문에 하는 국정조사 이거는 이미 세상에 다 알려졌습니다. 더군다나 이 국정조사를 끝으로 해서 다시 특검이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앞서도 이야기했습니다만 특검을 통해서 공소 취해야 되는 권한을 특검에 주겠다 그럽니다. 이게 도대체 누구의 나라인지 법 위에 누가 군림을 하겠다는 건지 확인하게 드러나는 이 상황에서 이 국정조사의 의미조차도 우리는 새길 필요가 없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법이 군림한다 그러면은 과연 역사라는 이불을 덮고 발 뻗고 주무실 수가 있겠습니까? 저는 이게 말이 안 된다고 봅니다. 국정조사 내내 회유, 압박, 여기 증인 고발의 건을 보면은 특별히 공부할 것도 없어요. 여기 민주당의 불리한 증언 나오면 전부 위정죄예요. 다들 지적하셨지만 여기 따지면 이찬진 원장은 어떻게 되고 여기 이화영 정의는 어떻게 되고 정용화는 어떻게 되고 남은 일은 뭡니까? 그런 잡들하면 이 사람들 다 고발돼야 되는 겁니다. 아시다시피 남욱 정의 나와가지고 1억도 안 되는 돈 투자해갖고 1,000억 넘는 배당금 가져갔다 그랬습니다. 2,000억 넘는 숨겨진 자산이 있다 그랬습니다. 이거 민주당 의원님들 여기에 이 변을 여기에 대해서 남욱 정의 두둔하고 변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저는 글쎄요 이러지 않은 자에서 이런 얘기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게 민주당이 이야기한 7, 80년대에 그토록 자랑하시던 아스팔트 정신인가요? 저는 이거 아니라 봅니다. 범죄를 옹호하고 그 범죄적 재산을 은닉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무엇 때문에 무슨 목적을 가지고 이렇게 변호하시는지 또 그걸 왜 두둔하시는지 이게 과연 대한민국 국민을 위한 국정조사인지 아니면 한 사람을 위한 국정조사인지 공소 취소를 위해서 빌드업을 하기 위한 일종의 오프닝 쇼인지 이거 가슴 손 얹고 생각해 봐야 될 문제 아닙니까? 나는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초선입니다만 40일 내내 이 국정조사 참여하면서 참 답답하고 참담하다. 대한민국의 민주란 말이 이제 쓰질 필요가 있겠는가라는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합니다. 예. 이사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용기 의원님. 예. 아니, 결과 보고서 채택해야죠. 결과 보고서 왜 채택 안 합니까? 사실 결과 보고서 자기는 못 봤다라고 국민의힘 의원님들 계속 주장하는데 못 볼 수밖에 없죠. 국정조사 제대로 참석 안 했잖아요. 그 시간에 국정조사 이루어지고 있는데 선서 못하고 거짓말에 힘쌓고 있는 양치기 검사, 박상영 검사 장침 청문회 열어가지고 거짓말 쇼 열어주고 있으니까 국정조사 제대로 임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내용을 모르는 거 아니에요? 그 부분 반성부터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객관적인 증거인 박상영의 녹취록이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회유 압박으로 조작 기소한 사람들 그 사람들 두둔하고 있으니까 본인들은 인정하기 싫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본회의까지 통과한 국정조사 무시하고 밖에 나가서 참칭 청문회 열어서 박상영 해명쇼 열어주고 그때 그 거짓말을 국민들께 생중계했던 국민의힘 의원님들 오히려 허위사실 공표로 고발해야 되는 거 아니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러니까 반성부터 하셔야 된다는 말씀 한 번 더 드리는 것이고 국정원장을 고발하자라고 가시는데 국정원장 고발하면 누가 제일 좋아합니까? 간첩이 제일 좋아하는 거 아니에요? 뭐 간첩 좋아할 일을 왜 우리가 하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조작기소 가담자들이 주동자들만 좋아할 만한, 주동자들만 좋아할 만한 일일 걸 뻔한데 왜 그 사람들 고발해야 되는지 저는 이해 못하는 거다. 간첩이 좋아할 일만 하지 말자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왜 그 사람들 좋아하는 일 해줘야 됩니까? 그리고 뭐 범죄 혐의 있는 방용철 만 밀고 이종석 국정원장을 고발하자는 건데 뭡니까? 방금 전에 말씀하신 거랑 다르잖아요. 뭐 범죄 혐의 있는 사람들의 입장은 다 배척해야 된다면서요. 왜 근데 그 사람들 말 믿고 국정원장 고발하자 하는 겁니까? 그리고 김성태, 박상훈 말 믿고 법무부 조사 못 믿는 겁니까? 외부 음식 가지고 왔다고 하는 수사관들, 교도관들 증언 다 봤잖아요. 근데 그 증언은 왜 다 무시하는 거예요? 술은 사기를 했는데 자기가 마음이 아파서 차에서 깡소주 마셨다. 서울에 올라가는 길을 그 시간에 마셨다. 그 얘기를 믿습니까? 그것보다 수사관, 교도관 말보다 그 사람 말 믿고
아무 외부 음식 반입 없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까? 말의 앞뒤가 다르다는 겁니다. 이 정도면은 본인들이 믿고 싶은 것만 믿는 거예요. 거의 뭐 사이비 종교 수준 아닌가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국정조사 결과문 채택하고 뭐 국정원장 고발해서 간첩 조할만 하지 말자라고 민주당에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저는 이 정도 할 테니까요. 빠르게 저는 결과보도 채택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취사 선택하지 맙시다. 우리 검찰하고 감사원이 취사 선택해서 본인들이 원한 것만 쏙쏙 빼가지고 기소하고 그게 바로 조작 기소였다라고 저희가 말씀드린 거 아닙니까? 이 자리에서도 조작을 일삼는 짓은 그만둬야 된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손수월 위원님 토론해 주십시오. 네. 빠듯한 시간에도 보고서를 이렇게 만드느라 고생이 많으셨을 것 같습니다. 저는 좀 자료를 좀 보았는데요. 그 수정 요청 또는 보강하고 싶은 대목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보고서 1006페이지예요. 제일 마지막 부분 보면 한국부동산원 노동조합에서 제출한 탄원서에 따르면 공무원들이 통계 조작을 했다는 사실을 시인하고 있다는 질의가 있었다. 이 부분 있거든요. 네, 이 부분에서 제가 마지막 질의할 때 정확하게 짚었습니다. 탄원서와 소명서는 다르고요. 탄원서에 자료들이 첨부되어 있었던 거고 첨부된 자료 중에 소명서는 있었는데요. 그 소명서는 2025년 3월에 작성된 소명서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최근에 이런 것처럼 이야기한 이 조선일보의 기사가 왜곡이었다라고 제가 짚은 것이고요. 근데 지금 그 보고서에 있는 이 대목만 있으면 제가 짚은 내용이 담겨 있지 않기 때문에 마치 한국부동산원 노동조합이 이렇게 했다는 사실이 있는 것처럼 지금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 반드시 보강이 필요합니다. 지금 한국부동산원 노동조합에서 조선일보에 정정보도 요청했고요. 강하게 항의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탄원서에는 통계 조작이라는 누명을 썼다라고 써져 있습니다. 소명서는 2025년 3월에 작성된 거고요. 그게 4월에 감사 결과가 나오기 전에 감사 처분을 앞두고 직원들이 정말 너무 힘들다 이런 이야기를 썼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시기도 안 맞는 걸 가지고 조선일보가 왜곡한 거고 그 내용을 제가 짚었습니다. 그리고 조선일보는 관련된 내용을 온라인 기사로 내고요. 다음 날에 지면으로 내고요. 오늘 사설로 냈어요. 마치 통계 조작 지시를 받은 것을 노조가 인정한 것처럼 여전히 사실을 왜곡 호도하는 기사를 내고 지면에 내고 사설까지 이렇게 냈고요. 사설에서 그래서 우리 국조특위가 제대로 못하고 있다 이런 논조에 사설을 오늘 실기도 했습니다. 저는 이 모든 상황이 과거의 것을 최신인 것처럼 바꿔가지고 호도하는 이 과정이라고 보고요. 이 부분은 반드시 정정이 되거나 내용 보강이 되어서 제가 지적한 것이 결과 보고서에도 담겨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잘하셨습니다. 예, 이 내용에서 오늘 하는 과정 속에서 여러분이 주실 내용, 좀 보완해 주실 내용은 위원장에게 주시면 그런 내용들이 또한 보완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예, 다음은 정태호 의원님 토론해 주십시오. 예, 통계 조작 사건과 관련해서는 이번 조사를 통해서 처음에 검찰이 조작이다, 통계 조작이라고 했다가 나중에 재판 과정에서 수정으로 공소장을 변경한 사실을 분명하게 드러났고요. 서해 사건의 경우에는 재판에서 25개 혐의가 전원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한 정권에 의해서 전 정권을 그야말로 검찰을 총동원해서 수사했던 사건이 이런 결과가 나왔던 거거든요. 이런 사건에 대해서 우리가 국정조사를 통해서 그 진실을 파헤치지 않으면은 누가 파헤칠 수가 있겠습니까? 이 사건을 통해서 제가 발견한 거는 아까 존경하는 이준희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은 이 권력의 사유화가 가져올 수 있는 인권 침해와 민주주의의 침해, 전형적인 사례를 발견하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는 동일한 패턴이 적용되는 걸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 기획되고 그 기획을 달성하기 위해서 사실이 조작되고 그것을 조작하기 위해서 불법이 자행되는 이런 통일한 패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조작에는 강압적인 분위기에서의 조사와 회유가 있었고 또 기획에 부합되는
사실만 취사 선택하는 그런 객관의 의무를 위반하는 것도 있었고, 심지어는 피조사자의 진술을 조작하는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박상용 검사의 발언에서 검사의 더러운 거래를 발견하게 됐습니다. 당연히 우리가 국회가 그 진실을 파헤쳐서 이러한 일을 했던 사람들은 단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것이 바로 우리 국정조사 특유의 결과 보고서라고 생각합니다. 더 이상 논란이 없이 이 결과 보고서를 채택해서 사실을 바로잡고 조작에 가담했던 사람들을 단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결과 보고서 채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건태 의원님, 토론해 주십시오. 예, 부천시 병 출신 이건태 의원입니다. 역사적인 국정조사를 국민들의 소원하에 마무리하게 돼서 아주 보람있고 국민들께 감사드립니다. 전두환 독재를 청산한 50 청문회가 있었듯이 이번 조작기소 진상규명 국정조사는 50 청문회에 비견되는 역사적인 국정조사였습니다. 전두환이 1980년 5월 내란을 일으켰듯이 윤석열은 2024년 12월 3일 내란을 일으켰습니다. 윤석열은 검찰총장 출신으로서 정치검사들을 동원하여 대선 경쟁자이자 미래의 유력 대선 후보인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죽이기 위해 정치보복성 조작수사, 조작기소를 군사작전하듯이 감행했습니다. 국민들의 지지가 없었다면 검찰의 칼날에 민주주의는 훼손되고 정의는 사라졌을 것입니다. 국민들은 다시는 정치검찰이 이 땅에 발생하지 않도록 검찰개혁을 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제도로서의 검찰개혁을 통해 검찰청이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아울러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이 만들어 놓은 조작기소의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자를 처벌하고 피해자의 명예를 회복하는 것도 가장 중요한 검찰개혁의 일부입니다. 조작기소 국정조사를 통해 수많은 진실이 드러났습니다. 남욱의 증언을 통해서 얼마나 강력한 협박, 압박 수사가 있었는지 밝혀졌고, 필리핀에 이리오남이 오지 않았다는 사실이 국정원의 정보에 의해서 확인됐습니다. 또 금감원이 확보한 금융자료가 검찰에 제공됨이 없이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부당하게 불기소 처분됐다는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그 외에 통계 조작이나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에서도 검찰권이 남용되고 많은 공무원들이 감사원으로부터 압박 조사를 받았다는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이 결과가 이 국정조사 결과 보고서에 잘 담겨 있습니다. 우리 국정조사 특위는 이 결과 보고서를 오늘 채택하여 이 결과 보고서가 역사의 증거로서 남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동욱 의원. 예, 2018년 문재인 정부 당시에 유행했던 말 중에 인이 마음대로 해라는 말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 당시에 그 말을 들으면서 문재인 정부의 뒤끝이 결코 좋지 않겠구나라는 생각을 했는데 역시 그대로 되었습니다. 대통령 마음대로 해라는 학습 효과 때문에 그랬는지 이재명 정부는 대통령이 마음대로 하는 것을 피하고 대신에 다수의 입법 권력을 사유화하는 방식으로 본인의 죄를 지우려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것처럼 이재명 대통령이 12개 혐의 5개 재판을 받고 현재 중단 중이라는 사실을 모르는 국민이 없습니다. 그 죄를 지우기 위해서 이렇게 다수의 권력을 이용해서 국정조사를 하고 마치 짜놓은 결말처럼 또 특검법을 발의하고 그 특검에게 공소 취소라는 권한을 주겠다는
보도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은 저희가 바위에 계란 던지기를 한 셈입니다. 민주당은 이미 처음부터 다 짜놓은 각본에 따라서 저희를 그냥 앞에 앉혀놨을 뿐입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이 말이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최근에 청와대에서 몹시 화를 냈다는 얘기를 전해 들었습니다. 민주당이 뜻대로 지금 되지 않고 있는 겁니다. 지금 민주당의 컴퓨터 앞에 김성태를 비난하는 종이를 붙여놓으셨는데 사실 김성태는 한 번도 나오지 않다가 마지막에 민주당 편을 들어달라고 그 방까지 들어갔다 나온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민주당 마지막 청문회에서 김성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러분들, 의원 여러분들 이렇게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던지는 돌멩이 하나에 개구리는 맞아 죽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이번 국정조사를 통해서 민주당의 인권 침해 본능이 여지없이 드러났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증인 채택 명단들을 보면 그야말로 민주당의 입맛에 맞지 않는 사람들은 논리도 없고 이론도 없이 전부 위정으로 고발해 놨습니다. 이게 처음부터 하고자 했던 것 아닙니까?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마지막이라도 아름답게 마무리할 줄 알았습니다. 2시에 회의 소집해놓고 12시 48분에 1000페이지짜리 자료 보내면 그거 읽어보고 와서 토론하라는 이게 도대체 말이 되는 겁니까? 서영교 위원장님께 정말로 심심한 유감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하시면요, 민주당 지지자들도 좋아하지 않습니다. 정상적으로 진행을 하실 것은 진행을 하고 그리고 나서 논리로 싸우고 그렇게 하는 것이 국정조사지 상대방 손발 입 다 묶어놓고 우리가 숫자 많으니까 우리 마음대로 하겠다? 민주당 마음대로 해. 이재명 마음대로 해. 이게 결국 민주당의 이 정권의 어떤 부메랑으로 돌아올지 지켜보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지만 어쨌든 이것은 수없이 많은 분들이 수없이 많은 시간을 고생해서 저희가 만든 것도 아니고요. 이거는 법사위 행정실에서 만든 겁니다. 그렇죠? 이 자료는 저희가 만든 게 아니에요. 저에게 그럴 시간도 없었고요. 객관적으로 여러분이 주고받은 내용을 보시면 알지만 신동욱 의원이 틀린 얘기를 제가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얘기가 안 들어가 있어요. 내가 지적한 내용은 안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런 내용은 절차에 따라서 일을 하고 그 일한 것이 기록된 것이 행정실에서 여기에 35명의 행정실 국회 직원들이 수없이 많은 일들을 하고 밤을 새가면서 그분들이 기록해서 보낸 자료입니다. 이것은 있었던 내용을 기록한 것이고 그런데 그것도 지리자 중심으로 기록을 해서 나도 이 내용을 보니까 내가 지적한 내용은 또 없어요. 그렇지만 이렇게 해서 객관적으로 기록한 내용이에요. 이런 것을 수없이 청문회를 했고 수없이 법사위도 했고 웹자료도 오는 것도 알고 이러신 분들이 그러시면 안 되고요. 그래서 오늘 어떻든 좀 더 종이 자료로 오면 더 좋겠으나 이게 1000페이지 만들기도 숨가쁜 시간 이런 것 속에서 나온 거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예,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왜곡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국민의힘이나 서영교 위원장이나 더불어민주당이나 비교섭 위원님들이랑 다 똑같은 상황 속에서 일들이 진행되고 있는 거다 말씀드려요. 그리고 한 번 더 이제 저희도 종이로 오면 더 좋겠으나 이제 디지털로 친환경으로 하는 이것에 좀 더 익숙해지면 좋겠다 말씀드리면서요. 그동안 국회는 그렇게 해왔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다음입니다. 김승원 의원님, 예, 토론해 주십시오. 예, 지난 50여일 가까운 시간 동안 아마 우리 민주당 의원님들 또 비교섭 단체 의원님들께서도 하루에 한 서너 시간만 주무시고 계속 자료 검토하시고 진실이 무엇인지 밝히기 위해서 애쓰였을 것 같은데요.
저도 입이 다 허물고 피곤하긴 하지만 많은 진실을 밝힐 수 있어서 그동안 보람되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고생하신 서영교 위원장님 그다음에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 인사드립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제 저희가 다 국민의 세금으로 일하는 국가의 일을 하는 공복인데 저희가 화요일 날 최종 종합 질의하고 목요일 날 오늘 보고서 채택 아닙니까? 네. 당연히 7개 정도 검찰 200명의 검사들이 또 윤석열의 감사원 국정원들이 조작했던 것을 이렇게 종합 보고서 형태로 당연히 온다는 것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고요. 그 내용이 방대하고 또 잘 검토해야 된다는 거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화요일 날 하고 목요일 날 오기 때문에 당연히 그 중간에 이런 국정조사 결과에 대한 종합검토서 행정실에서 정말 부지런히 만들었을 것이고 당연히 이거는 그 전날 올 수밖에 없는 시간대였고 국민의힘 의원들도 다 동의해서 저희가 날짜를 그렇게 잡은 거 아닙니까? 오자마자 저희는 출력해서 다 받고 개인적으로 다 출력해서 받습니다. 그래서 요 모자라는 부분은 저희가 다시 행정실에 전달을 할 예정이고 그렇게 해서 결과물이 만들어진 건데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걸 떠먹여달라고 하는 건지 다 프린트해서 보여주고 이게 뭡니까 도대체? 좀 아니면 더 많은 돈을 받고 또 보좌진들을 거느리면서 일을 하는 국민의힘 국회의원들 더 열심히 해야 된다고 봅니다. 행정실 직원들 여기 수석 전문위원들 다 밤새 가면서 일해갖고 나온 이거에 대해서 뭘 안 보내줬다, 출력을 프린터를 안 해줬다. 저는 이거는 인간적으로도 그래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고생하셨고 예정한 목요일날 결과물 보고서 만드시느라 고생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셔야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마지막으로 윤석열 정권이 검찰만 동원한 줄 알았더니 권력기관인 국정원과 금감원, 감사원 그리고 해경 등등에까지 국정을 운영한 것이 아니라 정말 정적 죽이기 또 영구 집권을 꾀한 그런 일을 했기 때문에 윤석열 정권하에 있었던 많은 이해하지 못한 일들이 이제 이해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출근도 안 하고 가짜 출근 차량을 보내질 않나, 우리나라 미래 예산에 필요한 ODA 예산을 다 삭감하지 않나,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이해가 됩니다. 오직 이재명 지금 대통령 죽이기에만 혈안이 되어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국민의힘 의원들도 거기에서 자유롭지 못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저희가 법사위 회의장에서 이 예, 감사합니다. 저 글을 다시 한번 보게 되네요. 예. 오직 하늘만이 사람을 내고 또 죽이니 인명은 하늘에 매여 있다. 예. 그 글을 한번 보게 됐습니다. 나경원 의원 질의해 주세요. 토론해 주세요. 지금 하신 말씀을 그대로 반사드리고 싶습니다. 제발 이재명 민주당 정권 여러분들 삼가하고 또 삼가해 주십시오. 이 국정조사장은 기계하기 이를 데 없었습니다. 애당초 위헌 위법한 국정조사였지만 이건태 김동아 의원님, 대장동 변호사님들이 위원으로 참석하셨고 수많은 변호사들이 이 자리에 증인 참고인으로 나왔습니다. 마지막 하이라이트는 역시 대북 송금 사건의 변호사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었습니다. 무슨 대화가 오갔나요? 자, 주가 조작으로 김성태를 몰기 위해서 금감원 자료를 가져가라. 구대행이 자료 요구하겠다고 하니까 자료 요구해서는 안 된다. 압수수색하시라라고 대답합니다. 이것이 지금 21세기 대한민국 국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민주당 의원님들의 생각과 달리 결론은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국정조사
이재명 대통령 제대로 긁혔다라는 평가를 시중에서 받고 있습니다. 우리 서영교 위원장을 비롯한 민주당 의원님들의 혁혁한 공이라고 생각합니다. 죄 지우기 특위가 아니라 죄 굳히기 특위가 되고 말았습니다. 자, 대북 송금 이재명 대통령이 이미 유튜브 나가서 유죄 자백했습니다. 그걸 연어회 술 파티 그리고 주가 조작 도박으로 엮으려고 했지만 증인들 다 나와서 다른 얘기 했습니다. 대장동 사건 성남 수뇌부 이미 판결문에 390차례 나왔는데 그 8천만 원 투자하고 1,000억 벌어간 왔다 갔다 말 바꾸는 나무 가지고 진술을 번복을 통해서 뭘 하려고 했지만 1차 특검의 수사 보고서 수많은 녹취로 뒤집지 못했습니다. 여러분이 이 자리에 나와서 여러분들이 정말 바이블처럼 생각하는 증언들이 다 누구 것이었습니까? 사기 전과 8범, 내연녀 회칼로 찔러서 구속된 사람, 그리고 8천만 원 투자해서 1,000억 벌어간 사람, 이 사람들 인권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검사들을 쥐잡듯 잡았습니다. 국정조사 보고서요. 시간만 문제가 아니라 내용 또한 문제입니다. 이거 수석 전문위원하고 전문위원한테 물어보겠습니다. 나 이렇게 편파적인 거 처음 봤습니다. 특히 대북 송금 사건 누가 썼습니까? 문제되는 걸 의혹, 관련 내용 이렇게 써야지 단정적으로 제목을 다 달았어요. 이런 국정조사 보고서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주장한 거는 한 줄, 민주당이 주장한 것은 한 바다. 이게 맞습니까? 저는 이 국정조사 보고서 얼마나 우리 국회 직원들을 민주당이 압박하고 정리해 주세요. 자, 정리해 주시고요. 예. 윤석열 대통령 만들고 윤석열 탄생시킨 국민의힘에서 윤석열이 저지른 온갖 만행, 정치검찰과 국정원 그리고 감사원 등을 동원한 온갖 만행, 다시 한번 이 국정조사에서 철저히 밝혀내고요. 그리고 또 박선원 의원님이 제기하신 김성태 현장에 국민의힘 의원들은 누가 갔다 왔는지도 꼭 확인해내는 그런 국정조사 결과가 나오길 기대합니다. 네, 예, 많이, 예, 나경원 의원이 시작하는 날부터 많이 긁히신 것 같아요. 자, 다음입니다. 박선원 의원님, 질의하세요. 돼요? 박선원 의원님, 토론하세요. 아니, 잠깐만요. 계속 떠들고 계시잖아요. 이제 시작해도 돼요? 나경원 의원 이제 그만하세요. 예. 아까 약 1시간 반 전에 국가정보원에서 언론 공지문을 냈습니다. 국정원이 확인한 리호남의 2019년 7월 8월 경로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7월 10일 오후 북한에서 A국, 즉 중국으로 들어갔어요. 거기 있다가 7월 22일 중국에서 북한이 아닌 다른 B국, 제가 알기로는 베트남입니다. 베트남으로 출국을 했고 7월 24일까지 현지에 머물다가 7월 24일 오전 베트남 하노이에서 다시 중국으로 출국해서 8월 11일까지 계속 체류했다. 그리고 그 중국에서 8월 11일까지 체류하다가 8월 11일 오전 북한으로 귀국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호남이 필리핀에 갔다라고 하는 것은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또 국가정보원은 이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2019년 당시의 기록과 그때
작성된 자료를 수차례 교차 검증해서 이와 같이 확증하는 거다. 확증이라고 하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리고 수사기관이나 법원에서 이러한 자료를 요구하면 또 사실관계 확인을 요청하면 적극 협조하겠다. 그랬습니다. 이 호남은 필리핀에 없었다. 이 호남은 5월 달에도 2019년 5월 달에도 병원에 입원했거나 북한에 있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방금 나경원 의원님이 계속해서 우리 당 위원들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요. 어제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어제 윤석열이 체포방해 징역 2년 선고받은 날입니다. 그런데 여기 김경률이라고 있죠? 국민의힘 한동훈파라든가 하는 김경률이 나와서 이때 체포방해를 한 사람들도 국민 앞에 사과해야 한다. 대단히 죄송하지만 공소시효가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은 7년 선고 받았고요. 여기에 가담하신 분들 국민들 앞에 사과하라고 국민의힘 사람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 분들이 무슨 바로 그 내란 일으킨 그 정권에서 일어난 온갖 조작 기소 수사 그것에 대해서 바로 잡으라 하고 수없이 많이 나왔어요. 여러분들이 제대로 이 자리를 지키지 않았어요. 기관 증인 보고를 해서 계속 우리가 새로운 사실을 확인할 때 국민의힘 의원들은 안 계셨어요. 그러니까 모르고 지금 와가지고 허공에 삿대질을 하시는 겁니다. 왜 계엄 직후 나경원과 통화했나? 왜? 다 수사 대상입니다. 그런 분이 나와가지고 그것을 뭐 어쩌다고 그때 지은 당신들의 죄를 다시 한번 우리가 뒤집어 엎는 거예요. 자, 김성태 아지트 마지막 이야기 하겠습니다. 우리 사진 있는 네, 알겠습니다. 어제 7년형을 선고받았죠? 체포방해. 정말 곳곳에 일이 있었던 것 같고, 어쨌든 지금 한번 정리해야 될 것은 당시 국정원 자료에 리오남은 제3국에 있었다라고 하는 자료가 당시에 있었습니다. 당시 윤석열 정권 당시 국정원 자료에 리오남은 베트남과 중국에 있었다고 하는 국정원 자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계속 검찰에서 우기게 만들고 재판에까지 우기게 만들었으니 이 내용이 국정조사를 통해서 다 드러났으니 이 내용이 수사를 통해서 다 드러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다 드러날 수 있는 상황인데 이게 다 가리고 숨겨졌으니 이걸 억울하게 당했던 사람은 얼마나 억울한 겁니까 도대체? 얼마나 억울한 겁니까? 이 억울함을 국정조사 과정 속에서 다 진실이 드러나는 중요한 계기였다 말씀드립니다. 빨리 채택할까요? 나경원 의원. 자, 송석준 의원 토론하세요. 사진이 앞면에 떡하니 있네. 예. 이번 국정조사 특위활동은 명백한 의원의 입법입니다.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8조에는 명백하게 계속 중인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서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이 국정조사는 행사돼서는 안 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 보도에서 나오지 않습니까? 이 화면 좀 보여주세요. 자, 우리 서영교 위원장님. 네. 자, 특검에 의뢰해서 검사 이거 뭐 한다고 그랬어요? 검사들, 예? 수사할 특검법에 넘겨서 공소 취소한다고 지금 이렇게 하는 거죠? 명백한 의도를 가진 짜고 치는 고스톱을 이번 국정조사 토기를 통해서 한 겁니다. 여러분들, 국감 여기 기관 증인들을 불러서 여러분들 여당 의원들의 강력하게 감찰해라, 조사해라, 다시 뒤집어라. 바로 국정원장까지 불러서 여러분들은 회유 협박을 오히려 우리 국가기관 증인들에게 했어요. 자, 여러분들, 지금은 이재명 정부 아닙니까? 어느 증인이 이재명 정부에 불편하고 이재명 정부에 해가 되는 증언을 하려고 하겠어요? 그런데 했죠? 지금 저기 보세요. 자, 박용철 쌍방울 부회장, 대북 송금은 방보구리에 지불한 것, 리오남 얼굴을 직접 봤다. 또, 자, 김성태 증인, 연호술 파티 없었다. 박상용 검사, 수사 정말 열심히 했다. 왜곡했다고 한 적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또 최근 녹취를 보면 경기도나 그런 분들이 안 계셨으면 대북사가 없었을 것이다. 자, 이런 바로 이곳 국정조사 특위, 여러분들이 불법적으로 의원적으로 추진하는 이 국정조사장, 이곳에서 바로 증언들이 나온 겁니다. 이재명 정부가 무서울 텐데도 진실이기 때문에 이분들 방용철, 예, 바로 지금 김성태 이런 분들의 증언이 이곳에서 진실이기 때문에 겁난데도 불구하고 있었던 겁니다. 바로 이 진실은 절대 숨길래도 숨겨질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다음에 한번 보실까요? 지금 이재명 대통령 바로 본인이 얘기했잖아요. 대장동 사건 내가 설계한 거다. 또 북한에서 경기도에만 요구하는 게 있다. 그런 백은 TV에서 나가서 이재명 본인이 발언한 내용들입니다. 자, 저는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번 결과를 갖고서 특검을 만들어서 특검에서 바로 공소를 취소해서 이재명 대통령 죄를 지어주려고 합니다.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오히려 통계 조작으로 의기에 빠진 재판을 받고 있는 국토부 직원들, 이분들이야말로 정쟁의 한 복판에서 성실히 일하다가 이렇게 억울하게 재판까지 간 바로 국토부 직원들, 이분들에 대해서 공소 취소해 주세요. 진상은 정확히 가리고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송석준 의원님께서 국토부 직원들 억울했으니 꼭 공소 취소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참 의미 있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네, 말씀처럼 송석준 의원이 다 아십니다. 왜냐하면 조작할 수 없다는 것을. 그래서 이것은 그 안에서 자기 역할 속에서 국토부 직원들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감사원이나 검찰을 통해서 조작했다고 하고 가니 그 사람들은 조작할 수 없는 상황이고, 그리고 저도 기재위에서 다 확인했거든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년 동안 시달리고 있으니 송석준 의원도 그걸 보시면서 그것은 공소 취소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저희는 이번에 보면서 또 한 가지 더 체크합니다. 예, 그 부분 잘하셨어요. 예, 다음은 그 얘기 잘했어요, 우리 송석준 의원. 예, 다음은 양분남 의원님 토론해 주십시오. 예, 우리 의원님들 여러 날이 걸쳐서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결과 보고서를 보면은 단정적으로 사실을 인정한 게 아니죠. 문제점을 어떤 게 문제가 지적됐고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증인이 답변했던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이 과제를 그대로 객관적으로 담았다고 저는 보여져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많은 다툼도 있고 쟁의도 있었지만은 우리가 그동안에 노력했던 결과물의 산물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신속히 채택한 게 좋을 것 같고요. 또
또한 이 국정조사 활동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보고 나름대로 여러 가지 평가를 했을 것입니다. 저는 이 결과 보고서에 하나 추가하고 싶은 내용이 있습니다. 지난번 종합청문회에서 김성태 증인이 나와서 증언했습니다. 자기가 태국에 있을 때 여당 의원님들로부터 회의와 제안을 받았다. 그래서 자기가 다른 사람의 핸드폰을 빌려서 KBS 방송과 전화를 해서 이재명과 이 사건은 관련이 없다라고 자기가 인터뷰를 했다고 증언을 했습니다. 이 증언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재명과 관련이 없다라고 증언을 KBS에 인터뷰했다는 것이죠. 회의와 제안이 있어서. 그러면 회의와 제안이 뭐였는가? 그리고 어떤 의원들이 이런 회의와 제안을 했는지, 왜, 누구 지시를 받고 했는지가 중요하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내용을 결과보고서 채택에 회의 협박 내용에 이러한 증언이 있었던 것을 좀 추가했으면 하는 게 제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 부분도 위원장에게 제안 주시면 저희가 추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차교근 위원님. 네, 토론해 주십시오. 네네, 한 달 동안 위원님들 그리고 행정실 여러분들 참 수고 많으셨습니다. 얼마 전에 언론에 이런 기사가 있었습니다. 매일 수만 쪽 무너지는 검사. 저는 이번 국정조사 대상 사건들의 투입된 검사 규모가 200명 정도 이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체 검사 수가 2,000명이니까 10명 중에 1명이 이번에 문제된 조작 수사 기소 사건들에 투입이 되었던 것입니다. 근데 이 200명이 이런 조작 수사 기소 사건에 투입되지 않고 민생 사건에 투입되었더라면 검사가 무너졌을까? 검찰청이 사라졌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국민의 의원들, 이 검찰의 조작 수사 기소 이런 상황을 조장하고 함께하지 않으셨습니까? 검찰청이 무너진 것은 윤석열 그리고 국민의힘 때문에 무너졌던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사과가 먼저 필요하다. 저는 국힘의 사과가 먼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대장동 민간업자를 두둔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들이 잘못하는 것이 있으면 거기에 따라서 처벌을 받는 것이 당연한 것이죠. 저희가 따지고자 했던 것은 범죄 혐의자라 하더라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인권 침해하면서 아이 사진 보여주면서 고문에 가까운 수사를 해도 된다는 그런 것이 잘못이라는 것을 우리가 짚기 위해서 국정조사를 했던 것입니다. 그런 수사를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국민의 의원들도 그런 수사 동의하지 않으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국민의원님께서 이종석 원장 이렇게 고발 동의권을 상정을 하려고 하시는 것 같은데 아마 이거는 채택되지 않을 것 같긴 한데 리오남의 필리핀 입국 여부 관련해서 아까 이제 박선원 의원님께서 국정원에 오늘 입장문까지 이제 알리셨는데 객관적으로 리오남 필리핀에 입국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도 불구하고 만일에 이종석 원장을 국힘에서 위원들 연명으로 고발한다 그러면은 저는 사실 오인으로 무고 혐의 관련해서 사실 오인으로 무혐의 받기가 되게 어려우실 것 같다. 동료 의원으로서 조언합니다. 이종석 원장 국힘 고발건은 철회하시는 것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어제 법무부에서 이번 국정조사 관련해가지고 검찰 수사 및 기소 과정에서 인권 침해 또는 권한 남용에 대한 국민적 의혹이 제기된 사건들과 관련하여 그 진상을 확인하고 장관에게 관련 후속 조치를 권고할 수 있는 독립적인 외부위원회, 가칭 검찰 인권 존중 미래위원회 설치하도록 지시하였다라는 공지를 했습니다. 필요한 조치입니다. 그런데 국회에는 윤석열 검찰총장 및 대통령 재직 시 검찰 보호 남용, 진상규명 및 피의 회복에 관한 법률이 발의가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국정조사 대상이 된 7개 사건뿐만 아니라 윤석열이 대통령 이전에 검찰총장 재직 시에도 검찰권 보호 남용한 사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건들까지 같이 이 법무부의 검찰인권 존중 미래위원회 기획부에서 함께 다뤄져야 된다고 주장을 하고요. 국회 계류 중인 그 법안도 우리 서영교 우리 법사위원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좀 처리해 주시기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동아 위원. 예, 토론해 네. 주십시오. 예. 죄송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서대문갑 국회의원 김동환입니다. 지난 4월 한 달 동안 우리 윤석열 정권 조작 기소 국정조사 특위 활동을 통해 저희가 확인한 것은 매우 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윤석열은 검찰권을 사유화해 정적 제거를 동원한 권력형 정치 공작을 벌였고 수사에 외피를 썼지만 사실상 기획된 표적 사냥임이 다 드러났습니다. 표적을 먼저 정해놓고 그 표적을 맞는 진술을 만들기 위해 수사 절차와 인권의 마지노선까지 흔들렸다고 생각합니다. 외부 음식과 술을 반입하고 공범들을 모아놓고 진술 세미나하고 피의자를 2박 3일간 감금하고 밀실에서 조사와 면담을 지속하고 윌의 신도시를 윗 어르신으로 바꾸고 정재창을 실장님으로 바꾸고 피의자에게는 유리한 증거는 숨기고 술 마시면서 조사하고 폭언하고 육아휴직으로 쉬고 있는 사람을 데려다가 몇 날 며칠 밤샘 조사하고 카카오톡 삭제해서 제시하고 별건에 별건을 수사하고 협조하는 피의자의 범죄는 봐주고 정말 끝없는 위법과 불법 조작이었습니다. 검찰들이 이렇게 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목표는 하나다. 그 목표는 하나다. 바로 이재명 정적을 제거하기 위한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한 수단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윤석열의 검찰권 남용은 단순한 정치검찰들의 잘못, 위법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대한민국 역사에서 있어서는 안 되는 정말 심각한 국정농단의 하나였다고 봅니다. 검찰 권력을 이용해서 사람들의 손발을 막고 수사하고 감금하고 이것은 정말 심각하고 위법하고 인권을 침해하는 국정농단이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지난 한 달간 정말 열심히 했지만 이 국정조사만으로는 매우 부족했습니다. 국정조사는 진실의 문을 여는 단계이지 강제 수사로 은폐와 조작의 실체를 끝까지 파헤치는 단계는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러한 국정농단을 밝히기 위한 특검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국정조사에서 확인된 수많은 정황과 증언에 대해 독립적이고 강제력 있는 수사로 책임을 묻자는 지극히 상식적이고 헌정 질서에 부합하는 특검이 필요합니다. 검찰이 자기 자신을 제대로 수사할 수 없다는 사실이 확인된 이상 이제 우리에게 특검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검찰권 사유와 표적 수사, 진술 회유, 사건 은폐에 이르기까지 반드시 실체를 규명하고 책임자를 법의 심판대에 반드시 세워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잘하셨습니다. 다음은 곽규택 위원 토론해 주세요. 예, 이번 국정조사가 위헌 위법한 국정조사라는 것은 여러 번 지적을 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국정조사를 통해서 정말 이재명 대통령이 관여한 대북 송금 사건 그리고 대장동 사건 빨리 재판 재개해가지고 이재명 대통령의 관련된 사항을 확인해야겠다 하는 것이 저는 확인되었다고 봅니다. 이걸 가지고 마치 무슨 조작 기소가 확인되었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이른바 정신승리라고 보여져요. 대북 송금, 대장동 사건 주범이면서 지금 아닌 척하고 청와대에 계시는 벌거벗은 임금님 한 분 계시죠. 그 벌거벗은 임금님 보고 저 사람 벌거벗었어 하는 사람들이 바로 민주당 의원님이었던 것 같아요. 빨리 재판 재개해서 확인해 봅시다. 그리고 이 오늘 보고서라고 올라왔는데 원래 여러 페이지에 그런 표현이 등장해요. 제목에 진상규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내용 보면 진상규명된 건 하나도 없어요. 관련 의혹 또는 제기된 의혹 이렇게 제목을 붙여야죠. 그게 여러 번 나오는 것을 계속 지적하려고 제가 출력물을 달라고 했던 거예요. 대표적으로 한번 봅시다. 내용도 마찬가지입니다. 910페이지 제일 윗줄에 김성태 회장이 184회 출정하는 과정에서 쌍방울 직원 박상웅, 박상민이 상주하듯 출입하며
수발을 든 것으로 확인된 점과 관련하여 앞에 그런 확인된 적 한 번도 없어요. 주장된 점과 관련하여라고 표현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용 한번 보세요. 질의답변 잔뜩 써놓고 뭐가 확인됩니까? 오히려 이렇게 써놓은 다음에 고발 내용 볼까요? 김성태에 대해서 고발하겠다고 합니다. 질의 및 답변 내용이 희한해요. 전용기 의원이 박상용 검사에게 수사 중 회유 압박받았냐는 질문을 하니까 답변이 무슨 수발을 받습니까? 라고 쌍방울 직원들을 수발을 받지 않았다고 부인했다. 이걸 가지고 지금 위증으로 고발한다는 건 아닙니까? 이렇게 엉터리로 결과보고서 써놓고 그거에 터잡아가지고 이렇게 엉터리 고발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이런 걸 하나하나 짚어가면서 다 지적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렇게 화면을 띄워놓고 그걸 찾아가면서 지적을 해라? 뭐 하는 겁니까, 지금? 그래서 이런 부분들 다시 한번 검토하시고 다 수정하세요. 진상 규명된 것 하나도 없어요. 오히려 이재명 대통령 재판 빨리 받아야 되겠다 하는 생각만 듭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했어요. 네, 팩트는 교도관들도 그렇고 다 나와서 증언이 있었어요. 그 팩트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교도관들이 다 증언하고요. 그리고 그 수사관도 내려가서 회덮밥 갖고 올라왔다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예. 다 전체 속에서 그러니까 교도관들이 증언할 때 국민의힘이 다 나갔거든. 없었단 말이에요. 그날 그 자리에. 한밤중에 교도관들이 쫙 서서 증언했단 말이에요. 다 손 들고 나와서 얘기하고 핸드폰에 녹음된 것까지 들고. 그날 없었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국민의힘 여러분이 없으셨어요. 자, 다음입니다. 김영동 의원 토론하실래요? 네. 진짜 한 달여 기간 이거 계속 이래 하다가는 사람 죽겠다. 그리고 인간관계도 파탄이 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뭐 시간이 없으면 또 다음에 말씀드려야 되기도 하겠지만 저 회의에서 격하게 말씀드렸거나 이런 부분은 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과정을 통해서 또 민주당 특위위원회도 저런 훌륭한 분이 계시는구나라는 그런 분들도 발견했습니다. 매번 그랬다는 건 아니고요. 제가 이거를 그 결과 보고서 있지 않습니까? 이거 심각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양부남 의원께서 나가셨는데 아까 몇 개일에 추가를 해달라는 말씀을 주셨어요. 그러면 추가를 하면 위원장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취지가 살펴보겠다, 확인해서 넣을 수 있으면 넣겠다 그랬는데 그거는 결과 보고서가 바뀌는 거예요. 그럼 새로 의결해야 되지 않습니까? 저희가 시간을 문제 삼기보다 실제 이 의결하는 내용을 보고 그것을 의결해야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의사안건 두 번째 건은 이렇게 페이퍼가 딱 간추하게 나와 있는데 이거는 뭐 어제 줬다, 아까 줬다, 뭐 못 받느냐 이런 문제가 아니고 의결 자체가 효과가 있느냐. 이거는 한번 수석 전문위원이나 행정실에서 확인을 해 주셔야 돼요. 오늘 의결했는데 이후에 바꿀 수도 없겠지만은 우리가 진짜 이거 제대로 된 내용을 확인했는지 그 절차가 맞는 건지 이게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페이퍼 없는 국회 좋습니다. 그거는 참고 자료나 회의 자료를 얘기하는 거지 의결서를 그렇게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형식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문제를 제기하고 혹시 그 부분이 검토돼서 새로 의결될 상황이 발생하면은 새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내용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이걸 읽어보고 뭐 증인 고발 문건도 읽어봤습니다만 진짜 취사 선택했다는 느낌이 많이 듭니다. 제일 인상 깊었던 장면이 뭡니까? 우리 위원장께서 방용철을 상대로 70만 불이 대북 북한에 간 것이 그 방북 비용이었다는 게 분명하게 되어 있는데 딱 한 줄도 아니에요. 반 줄이에요. 그렇지만 그거와 반대되는 내용, 다시 말해서 민주당에 유리한 내용들은 뭐 서사를 적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왜곡 편집할 수 있는가? 또 제가 알기로 특검 추진하여도 상관없습니다. 여기에 우리 영상에 위원장께서 물어보신 거 다 나와 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민주당 위원님들이 김성태의 답변을 유도했지만은
김성태가 진실을 얘기하는 게 다 증거로 쓰일 것 같습니다. 이런 아까 누가 그랬죠?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없는 상황, 그리고 국조가 이른바 우리 나경원 대표께서 말씀하신 재지우기가 아니고 재구치기로 대한민국 국민들은 한 달 동안 똑똑히 지켜보지 않았나 싶습니다. 다시 한번 이번 국조 결과 보고서 제대로 파악하고 확인한 절차를 위원장께서 절차적으로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더욱더 확인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 김영동 의원은 이용우 의원에게 사과하세요, 지금. 아까 한 김에 사과해요, 지금. 사과해요, 지금. 사과를 사과답게 해야지, 그렇지. 내가 보니까 이용우 의원이 더 위구만. 더 위구만. 이용우 의원, 우선, 네? 네, 제가 위원장으로 사과 먼저 또 드립니다. 네, 제가 위원장으로 사과 드리고요. 다음은 박성준 의원 토론해 주세요. 아니 근데 김영동 의원 참 많이 사람이 바뀌었네. 참 많이 바뀌고 사실 아닌 거를 이렇게 다 왜곡하고 그러면 됩니까? 자기 위원회에서도 전자문서로 했을 텐데 참 사람이 많이 바뀌었네. 그리고 다 꺼내서 저렇게 복사해서 다 와놓고 복사해서 다 봤잖아요. 저 자료, 저 사진 다 찍혔을 텐데 복사해서 그러니까 저희 다 해서 그래서 드렸잖아요. 아까 그 다음에 다 해서 표딱지까지 붙여놓고 못 봤다고 소리를 지르고 안 왔다고 그러면 되겠어요? 자, 여러분, 윤석열 발목 잡고 아무리 늘어져봤자 윤석열은 사형에 무기징역에 또 7년 추가받았어요. 윤석열과 국민의힘은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예. 다음 박성준 의원님. 예. 아니, 제가 발언하려고 하니까 나가요 왜? 편히 꼭 하세요. 발언하려고 하면 나가니까. 이번 국정조사를 통해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의 조작수사 및 기소 실태가 적나라하게 드러났습니다.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은 증거가 없자 증거를 조작해서 만들고 진술이 없자 회의와 협박을 통해 진술을 조작해 없는 사실을 만들어냈습니다. 특히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과 대장동 사건에서 검찰은 정적 제거를 위해 없는 사건을 조작하고 수년에 걸쳐 수백 번의 압수수색과 수십 번의 검찰 조사, 6건의 기소와 5건의 재판에 수시로 불러내 일상생활조차 하기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반드시 바로 잡아야 합니다. 정치 검찰의 조작을 바로 잡아야 합니다. 조작된 증거와 진술을 기반으로 재판이 진행됐기 때문에 사법부의 올바른 판단도 기대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이번 국정조사는 이러한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시작했고 이제 국민께 결과를 보고하고자 합니다. 각 기관은 신속하고 꼼꼼하게 제도 개선을 통해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하지 않도록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결과 보고서 제도 개선 등 시정 요구 사항 및 대책에 제가 이 자료 마지막에 보고 있는데요. 위원장님, 네. 제도 개선 마지막 있습니다. 네. 17페이지에 11번째 항목에 이 내용을 좀 추가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겠습니다. 제도 개선 및 사후 예방 조치 이외에 국정조사를 통해 드러난 조작 및 범죄 혐의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이 필요할 시 국회는 특별검사 임명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별검사 임명 요구 의결 또는 별도의 특별검사 법안의 의결 등 국회 차원의 후속 대책을 마련한다와 같이 내용을 추가해 줄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 내용은 바로 제도 개선 이후에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책임자에 대한 부분, 또 실질적인 어떤 조사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특별검사가 필요하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법률로서 국회 차원에서 특별검사 임명에 관한 의결, 또 특별검사 법안의 의결 등 국회 차원에서 필요하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이 조항을 11번째 항목에
제안사항으로 추가해 줄 것을 요청드리겠습니다. 제안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제안 들어온 것으로 해서 저희가 의견을 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제가 마지막 정리를 조금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화면을 들어봐 주시겠어요? 그동안 했던 거를 조금 정리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김성태 증인이 나와서 한 말부터 한번 보시지요. 이렇게 말하면 또 국힘의 의원님들 좀 화나실지 모르겠지만 그 당시 여당했던 분들이 많은 좀 회의보다는 제의 같은 게 있습니다. 김성태 증인이 이야기합니다. 태국에 있을 때라고 합니다. 국힘 의원들이 화나실지 모르겠지만 눈치를 보게 되죠. 그 당시 여당이었던 분들이 회유라기보다는 많은 제의 같은 게 있었다. 제의를 했다고 합니다. 어떤 제의를 했을까요? 이것은 꼭 윤석열과 함께 같은 배를 탔던 국민의힘 1호 당원 윤석열이 이재명을 제거하기 위해서 진행하는 과정 속에서 김성태에게 국힘 의원들이 어떤 제의를 했는지 꼭 밝혀야 할 것입니다. 다음 장면. 국정원 김규현 국정원장이 한 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고발을 지시했다. 박지원 등 서해 사건 관련해서 직접 고발을 지시했다라고 하는 내용인데 그 영상 이번 국조에서 나왔으니 들어보시겠습니다. 대통령께서 그것은 직접 고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그런 의견이 있었고, 그래서 바로 김규현 증인의 보고서 내용에 스스로 쓴 내용이다. 고발 지시, 그 문건을 나와서 육성으로 확인하게 되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내용도 한번 들어봐 주시겠어요? 있었던 일처럼 하더니 이제 재창용 얘기를 꺼내더라고요. 이렇게 일기 수사팀하고 모든 녹취록에 재창용으로 있던 것이 실장님으로 바뀌고 그러면서 이재명 대표의 비서실장 정진상 실장을 구속하게 되는 일을 이 윤석열 2기 수사팀이 만들어내지요. 그래서 우리가 직접 그들에게 들려주어 봤습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한 답변입니다. 재창형으로 들립니다. 그렇죠. 오늘 들어보니까 재창형으로 어쩝니까? 재창형으로 들립니다. 그렇죠. 오늘 들어보니까 재창형으로 다음도 또 준비된 게 있습니까? 아니, 녹취록 원본이 있고 1차 수사팀 녹취록이 있는데 2차 수사팀은 왜 녹취록을 또 만드는 거죠? 그들은 또 만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사건을 왜곡하기 시작한 겁니다. 다음. 그분에 대한 거는 제가 본 적도 없고 대가를 받은 것도 없고 상대를 안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방을 부인했습니다. 여기서 그분은 이재명 당시 대표를 이야기하는 거죠. 이재명 대통령과는 공범관계도 아니고 본 적도 없고 상의한 적도 없다. 확실하게 정리를 합니다. 그런데 윤석열의 이 사건은 바로 이 장면, 바로 김성태를 쪼고 압박하고 그 과정 속에서 이화영의 가족을 난도질했습니다. 그리고 이재명의 주변 사람들과 이재명 가족 모두를 난도질했습니다. 영화에서도 가장 나쁜 악랄한 사람들의 행위가 대한민국 백주 대낮에 곳곳에서 벌어졌고 그게 언론을 통해 나왔다는 겁니다. 그것이 이제 국정조사에서 다 보고되었다는 말씀드리고 마지막 한 장면 더 있습니까? 이겁니다, 여러분. 저는 대한민국의 모든 검사가 훌륭합니다. 정치 검사들이 문제였습니다. 이번에 박성재 관련해서 검사가 20년을 구형하면서 이야기합니다.
아주 명문을 이야기하더라고요. 그걸 듣고 박성재 까마득한 선배 법무부 장관이 왜 내가 윤석열 대통령을 막지 못했을까 한탄하며 오열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대한민국엔 검사가 검사로 정의로운 검사, 약자를 보호하는 검사로 역할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 과정 속에서 검사들이 하셔야 될 소중한 역할, 그리고 또 우리 국회가 해야 될 역할들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수없이 가리워졌어 뻔했을 수많은 분들이 숨죽였던 피해자들, 그분들의 목소리를 국회 국정감사장에서 살려냈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예.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활동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배부해드린 자료를 토대로 박성준 의원님 등 여러 의원님께서 대체토론에서 말씀하신 내용을 반영하고 의결하고 결과보고서의 작구 정리와 대체토론에서 추가된 내용의 작성 등의 대위원장에게 정리할 수 있도록 위임받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네. 네. 그러면 지금 말씀하실 내용을 제가 직접 말해야 된다는 내용이죠. 제가 아까 말씀하신 내용을 넣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되십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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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아까 양분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대체 토론에서 추가된 내용을 저희가 정리해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손서울 위원께서 대체 토론 과정에서 말씀하신 내용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또한 저희가 작성 등에 대해 또한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김승원 위원께서 대체 토론에서 이야기하신 내용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저희들이 결과 보고서에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주희 의원님 지금 말씀하시겠습니까? 예. 추가로 말씀하십시오. 예, 좀 발견된 것들이 있어서 네. 예, 좀 한두 개 말씀을 드리면요. 네. 우선 저희 통계 조작 사건에서 이상용 검사가 그러니까 감사관들은 본인 전부를 다 제시했다고 계속 주장을 했는데 이상윤 검사는 나와서 본인이 필요한 부분만 부분적으로 라는 워딩이었던 것 같은데요. 발췌해서 또는 부분적으로 제시했다, 이런 표현이 좀 빠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국감장에서 증언을 한 부분이기 때문에 추가가 좀 되어야 될 것 같고요. 그 외에 국가인권위원회에서 그때 이제 정태호 의원님과 제가 같이 질문을 했던 사안인데 국가인권위원회에서 분명히 반복조사, 심야조사 이런 것들을 하지 말라는 권고가 분명히 있었고 그에 대해서 개선안을 마련하겠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사안에서 그때 나왔던 김성태를 비롯해서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100수십 회 이상의 반복조사를 당했다는 그 점도 지적한 바 있는데 이런 내용들이 좀 빠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 이렇게 좀 이 빠진 부분들에 대해서 위원장님께 제안을 드리고 구체적인 안에 대해서는 권한을 위임하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한 내용 정도만 들어갈 수 있죠. 구체적인 안은 저희가 들어가기 어렵고 그렇게 우선 넣으시는 걸로 하시죠. 그리고 사실 저도 조경식 증인이 2023년 11월과 12월에 박상용 검사실로 초밥 등 도시락이 여러 개가 들어갔다라고 하는 것을 조경식 증인이 이야기한 것을 신동욱 위원이 그것은 법무부 관계 등을 통해서 사실이 아니었고 그때 조경식은 감옥에 있었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 법무부가 검사하고 점검한
달은 23년 5월입니다. 그리고 조경식 그 KH 부회장이 이야기한 건 23년 11월과 12월입니다. 전혀 다른 내용을 주장해서 조경식 증인의 내용은 위증이다라고 했는데 그것은 신동욱 의원의 근거가 다른 근거를 대고 했기 때문에 틀렸다라고 제가 지적을 당시 했었고요. 그 지적이 들어가 있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 내용을 좀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마저 말씀 주시면요. 네. 마이크 좀 넣어주세요. 예, 그리고 제가 그때 이화영 비망록의 신빙성과 관련해서, 그때 박상용 검사의 녹취록이 저희가 내용이 다 공개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제 그 내용과 일치하는 부분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이화영 증인의 신빙성 관련해서 지금 대립이 계속 있었는데 그 부분 1분만 더 주십시오. 네. 박상용 검사, 서민석 변호사와의 녹취 과정에서 이화영의 비망록의 신빙성을 입증할 수 있는 부분이 있었다는 지적을 제가 중간에 했었고 그 부분이 좀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야겠습니다. 예, 또 있으십니까? 예. 네. 네, 그러면 결과 보고서에 먼저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충분히 의견을 들었고요. 의결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활동 보고서 채택의 건을 배부해드린 자료를 토대로 박성준 의원님 등 여러 의원님께서 대체 토론 등에서 말씀하신 내용을 반영하여 의결하고 결과 보고서의 작구 정리와 대체 토론 등에서 추가된 내용의 작성 등에 대해 위원장이 정리할 수 있도록 위임받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네, 다음 의사일정 제2항입니다. 증인 고발의 건을 배부해드린 자료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네, 이용호 의원님 시간 주십시오. 네, 2분 주십시오. 전서굴 이용원입니다. 안건 자료 13쪽에요. 이시원 전 공직기강 비서관에 대한 위증 및 증언 거부가 포함되어 있는데 여기에 증언 거부를 조금 더 추가하겠습니다. 이건태 위원, 이용우 위원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대부분 증언 거부한 사항 이렇게만 추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되십니까? 네. 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증인 고발의 건을 배부해드린 자료와 같이 그리고 이용우 위원께서 제안해 주신 내용을 넣어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고발장의 작성 등 후속 절차에 대해서는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안내 말씀드립니다. 김영동 위원님께서 오늘 회의에 증인 고발의 건을 오늘 의사일정에 추가하여 심사할 것을 요구하는 동의를 서면으로 제출하였습니다. 서면 동의서에 김영동 위원님의 6분 위원님의 찬성이 있으므로 국회법 근데 아무도 없는데 이걸 해야 됩니까? 하고 다 나갔는데 국회법 제71조에 따라 의사일정 변경 동의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또한 국회법 제77조에 따르면 의사일정 변경 동의에 대해서는 토론 없이 표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증인 고발의 건을 의사일정 제3항으로 추가하여 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있으므로 의사일정 변경 동의의 건에 대하여 국회법 제112조
및 제72조 1조 단서에 따라 것으로 표결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변경에 찬성하는 위원님 손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없습니다. 다음은 반대하는 위원님 손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